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 면접 봤는데 괜찮았는데 TO 때문에 뽑지 못한 사람 있으면 우리한테 좀 달라고.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 2022년부터 학벌 스펙을 넘어서 좋은 채용하는 기업들을 좀 찾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가인지 컨설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기업을 찾아서 저희가 부대표인 이명철 선생님 부대표님하고 같이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명철이라고 하고요. 뭐 다른 소개보다도 이제 세 자녀의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 부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직장 생활은 한 15년 정도 했고요. 또 컨설팅이란 말 뒤에 그룹이란 말 넣은 것을 보면 네네. 뭐 어떤 하시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가인지는 가치 경영, 인재 경영, 지식 경영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고객 가치 중심으로 잘 세워지고 그러니까 기업의 존재 목적이 잘 설정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키워서 그와 함께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이나 속임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지식으로 성과를 내게 되면 기업의 경영을 잘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합쳐서 가인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인지는 완성이 됐고요. 또 법인명은 사실 캠퍼스로 되어 있는데요. 캠퍼스. 예, 우리가 정말 캠퍼스처럼 그 젊은 문화를 가져가 보자. 그리고 그냥 어느 정도 발전하고 정체된 조직이 아니라 정말 그 학습하고 시끌벅적하고 계속 루키 마인드로 일하는 그런 멋진 그 캠퍼스 문화를 가져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캠퍼스를 붙였던 겁니다. 저희 비즈니스의 척추에는 오프라인 컨설팅과 교육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사실 이제 사람이 가는 컨설팅으로는 한계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디지털화하고 컨텐츠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 않아도 컨설팅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몸도 지금 유튜브가 있으시던데 저희도 경영자의 넷플릭스라고 볼 수 있는 가인지.com 그러니까 가인지 캠퍼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시면 컨설팅을 굳이 사람이 가서 받지 않아도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언제든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컨텐츠를 영상으로 만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교육과 컨설팅으로 저희가 도왔던 기업은 한 3,000개 정도 기업이 3,000개. 있고요. 지금 현재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돕고 있는 기업은 50개 정도가 현재 됩니다. 50개 정도 기업. 저희는 언더백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더백에. 100명 이하 조직을 저희가 언더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 조직의 경영자 및 직원들이 저희의 고객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이 100명 이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또 언론에 이제 드러나는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지식들은 책이나 어떤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희는 그 현장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례나 도구들이나 이제 지식들을 좀 공급해드릴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런 경영 철학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Business is Love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좀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진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 주려면 탁월한 실력이 밑받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이즈 러브라고 말할 때는 저희가 정말 그 언더백에 맞는 100명 이하 조직에 맞는 탁월한 도구와 솔루션을 제공해 주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를 받은 경영자가 또 그 사랑을 자기가 이제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고객들에게 전달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 생각하는 그 인재의 의미가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시살만한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아, 네네. 어떻게 좀 이렇게 인재를 좀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는 비즈니스 이즈 러브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비즈니스 이즈 러브를 하려면 그 집요함이 필요한데요. 그 집요함의 흔적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흔적이 남아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대장정을 그렇죠. 한 달 안에 무전으로 도전을 했었는데 해내고 해내고 말았다라는 흔적이 있다면 저희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람 좀 괜찮구나 이렇게 좀 가점을 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직무 전문성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턴트를 뽑을 때 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셉추얼 스킬이고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좀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휴먼 스킬인데요. 좀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채용 절차를 일반적으로 이제 서류 전형과 그리고 보통 필기 시험 또 이제 면접 이렇게 가는데 네네. 이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일반적인 프로세스처럼 서류 먼저, 그러니까 서류. 입사 지원서부터 검토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특기할 만한 점은 저희는 인턴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일 내내 상시 인턴이 한 5명씩은 꼭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 회사의 맛을 짧게는 1개월, 많게는 한 6개월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나면 이 회사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인턴 통하지 않고 정규직부터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런 좀 제도가 좀 강화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인턴십 다음에 입사 지원을 하고 네. 서류 검토를 하고 나서 저희가 전화 면접을 바로 진행을 합니다. 전화 면접을.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심층적인 면접을 전화 면접에서는 할 수 없고요. 네. 전화 면접에서는 주로 정말 우리 회사에 와야 되냐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 우리 회사이어야만 한 이유는 뭐냐? 네네. 네. 왜 지원했냐? 왜 지원했냐? 그리고 우리 회사 얼마나 알고 있냐? 아하. 이런 류의 질문들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좀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이것까지 알 줄은 몰랐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정보로 네. 좀 알아보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하. 그러니까 많이 알아본 사람일수록 진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인턴십을 한 경우는 저희가 이미 관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화 면접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근데 직접 정규직부터 지원한 경우는 전화 면접을 바로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실무진 면접, 음. 예, 일반적으로 말하는 1차 면접 네. 뭐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통과하면 이제 경영자 면접으로 가는데 네. 컨설턴트의 경우에 저희가 조금 더 실력을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네. 저희가 경영자 면접 전에 그 센터장 과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서 서류 전형을 밟는다 할 때 서류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네, 학벌 스펙을 매우 중요하게 좀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무엇을 또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전체를 다 꼼꼼하게 보는 편이고요. 네. 특별히 저희가 중요하게 다루는 질문들이 있는데 네. 인생에서 성취한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것 3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 3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생했던 경험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네. 뭐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전이나 음. 집요함의 증거들을 저희가 찾고 있거든요. 한 20, 30년을 따로 살던 사람을 네, 그렇죠. 채용할 때 처음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학벌로 한번 좀 필터링을 하는 이유를 네.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영자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성실성을 어쨌든 그걸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깔린 거거든요. 저희는 그게 학벌로만 필터링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 읽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질문도 좀 까다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러면 실제로 실무 면접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네네. 네. 그러면 거기는 어떤 실무 면접 과정이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 정말 전문성에 대한 점검을 주로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세상에 파인애플을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사람에게 파인애플을 A4 한 장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뭐 혹은
A4도 없다고 가정할 때 네.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라는 질문을 저희가 즉석에서 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컨셉추얼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야, 그거 좀 이렇게 쉽지 않겠는데요. 예, 저는 뭐 다시 입사하면 못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또 하나 그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집요함입니다. 집요함. 예,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답변을 하고요. 네. 어떤 사람은 중간에 좀 대답의 퀄리티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요 수준의 대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 습관에 의해서 음. 그냥 요 정도 수준의 대답까지만 하고 이제 말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결과물에 이제 면접으로 치면 좋은 답이겠죠. 네. 좋은 답을 하기 위해 어쨌든 자기 맥시멈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 이 사람은 맥시멈까지 가는 걸 좀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그런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하지만 집요함에 대한 검증을 같이 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지가 1차 면접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어떤 인재사항이 그 보시기에는 그러면 네. 일반 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좀 찾고자 할 때 그 유능함하고 네네. 아주 상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재밌는 예로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저희한테 가끔씩 농담 삼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 면접 봤는데 네. 괜찮았는데 TO 때문에 뽑지 못한 사람 있으면 우리한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인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하군요. 예, 비슷하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쿼터가 이제 채워져가지고 네네네. 아깝게 놓친 사람을 우리한테 달라. 네네네. 네. 그런 기업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경영자의 그 이제 면접인데 일종의 그 인성 면접인가요? 이미 증거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경영자님 그 지원자께서 누구누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정말 이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네네. 이제 오히려 경영자 면접은 면접이라기보다는 그 경영자의 가치관이나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진정성 있게 해주는 시간이라고 네.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그 채용 과정에서 내지는 적합한 인재를 뽑는 데 있어서 학벌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라든지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도 컨설턴트를 보낼 때 네. 어느 기업에 보낼 때 그 고객이 이 사람 좋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영자님들 중에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반절 정도는 학벌을 보시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절 정도는 정말 이 사람의 성공 경험이나 실제 역량 중심으로 또 보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역량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히려 그 사람의 학벌보다는 성공 경험이 더 중요하고 이전 현장에서 어떻게 경영자를 잘 도왔는지 레퍼런스가 더 중요한 그 시간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보낼 때도 이분 어떤 성공 경험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영자님들이 훨씬 많고요. 꼭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 입사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네네네. 일반 기업들이 이래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네네. 이제 주시는 팁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채용 시즌이 아닌 그 전에 준비할 것 네네. 한 두세 가지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좀 적극적으로 어떤 목표에 도전해 보는 것,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과제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데 좀 높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취준생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어디서든 빨리 출발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에 도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유예하기보다 빠르게 자기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일터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서 실력을 빨리 쌓으면 또 기여할 수 있는,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전해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 젊은이들이나 취준생들이나 우리 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네. 빨리 아무데나 들어가서 시작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늪이 돼서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네. 그래서 보니까 그 좀 논쟁이 좀 있었더라고요.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전방위로 다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대기업에서는 인사팀도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채용하는 사람은 채용만 할 수 있고요. 네.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다 해야 됩니다. 채용도 해야 되고요.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승진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보상제도도 만들어야 돼요. 네네. 이걸 하다 보면은 종합적으로 인사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음. 커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제가 만약 대기업 인사 담당자라면 네네.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커온 사람을 저는 반드시 뽑고 싶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인사 담당자를 구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경영자님들을 만나보면은 그런 사람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방식으로 채용이 기업에서 진행되는 것이 대세가 되거나 매우 의미 있다라고 보면 네. 이 초중고 그 부모들이나 이 교육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아이들을 길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좀 변화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초중고 시절에 뭐 80% 이상 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제가 대안학교에서는 그런 사례를 좀 많이 봤었는데 그냥 정규 과목만 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제목을 발굴을 해서 네네. 그 제목을 실제로 해결해보는 경험들을 하게 하는 학교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 저는 그런 과정을 설계해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일반적 뭐 국영수 네. 점수 잘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1000개의 경력사다리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1000개의 경력사다리. 예, 봉우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를 수 있는 각자의 봉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각자에게 맞는 성공 경험을 한 번씩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이제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제목 찾는 것부터 자발적으로 그리고 해결도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각자의 성취 경험 그러니까 줄 세워가지고 1등부터 100등이 아니라 각자 1등이 돼볼 수 있는 경험을 좀 학교에서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나중에 직장에 가서 실력 발휘하는데도 연결이 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가 길러내려고 하는 인재 상과 네. 우리 내가 아빠로서 가정에서 지금 길러내는 어떤 네. 이제 자녀 교육의 방식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 볼 때 네네. 좀 집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지 이런. 저는 제 아들 딸들이 자기 인생만 건사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 사회 페인 포인트를 좀 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가치관이 결정이 된 것 같거든요. 아 나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진짜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가지게 됐었는데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서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냐면 바로 답을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스트레칭하면 한번 풀어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잘할 것 같은데 한번 해봐. 그리고서 너무 모르겠으면 아빠한테 가져와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제 아들이 가져가게, 제 딸이 가져가게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소한 것이지만 그렇게 좀 그 사람의 능력을 좀 배양시켜주기 위해서 예,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오늘 저희들이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 와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그리고 또 어떤 인재를 또 중요한 인재로 보는지 그리고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채용 잘하는 그 기업들을 찾아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